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함께 경제적 본능기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 좀 바꿔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예쁘게. 이렇게 근엄한 분위기예요. 근엄하나 근엄하지 않은 분위기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아,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돈 있으신 분들일수록 더 꼭 보셔야 되고 없으면 더 꼭 보셔야 됩니다. 전부 다. 안 봐야 될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퇴직 후에 아직 실전 투자하시는 부모님들 계신 자식분들 그죠. 이거는 보시고 나한테 네. 해당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네 삐뽀삐뽀 오늘 네. 가겠습니다. 번 돈 지키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열심히 벌었는데 자칫하다가 한 방에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 사기 사건들이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세심하게 기획되는지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몇 천 정도 사기 가지고는 경찰에 뭐 손도 못 내민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요즘 거의 열혈 청년, 준법 청년, 탐정 활동하고 있는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요즘에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열심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먼저 바삐 한번 가볼게요. 먼저 그 흑백요리사 심사위원으로 활약했던 백종원 씨의 더본코리아 최근 상장했는데 이제 첫날 대박 났다가 요즘 그쵸.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근데 관련해서 눈여겨볼 이슈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더본 코리아 공모주를 앞두고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친 일당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잡히지도 않았는데 공모주로 사기를 어떻게 쳐요? 이 더본 코리아가 공모주라는 거 사실은 공모주 상장이라는 건 이 기업의 주식이 이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주시장에 네. 이 공개적으로 우리가 그냥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상장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뭐 기업 규모라든가 기업도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 그런 거죠. 이제 백화점에 납품되는 물건 이러면 그냥 백화점에서 어느 정도 선별을 했으니까 이건 믿을만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공모주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했다라는 느낌도 그거거든요. 상장이 되면 그래도 거래소에서 꼼꼼히 들여다봤으니까 저런 주식들 저런 기업 정도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기업이구나라고 해가지고 거래도 활발해지고 그 기업 가치도 크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키는데 그렇게 상장되기 전에 상장된 후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상장되기 전에 그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사기를 쳤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교묘하고 그럴듯합니다. 근데 공모주 청약할 때는 보면은 거의 증권사에서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는 개인들이 투자하려면 무조건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게 99%예요. 네. 물론 이제 장 외에서 상장되기 전에 그걸 거래하면서 그 주식을 살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그 주식을 팔려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왜냐하면 상장되면은 당연히 오를 건데.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헐값에 팔 사람이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렇죠. 그냥 갖고 있으면 돈이 되는 건데 네. 그걸 싼 값에 주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런데 돈이 급하신 누군가 그 장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그 분이 돈이 급하니까 이거를 좀 싼 값에 공모주 상장을 하기 전에 주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죠. 어디서 꼬드겨요 그렇게? 이게 너무 버젓이 광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그냥 버젓이 광고가 돼요. 공모주 상장, 더본 코리아 공모주 상장 투자를 하실 분 연락처와 이름을 남겨달라. 네. 근데 제가 그걸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공모주 투자는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데 아니 이거를 투자하겠다고 연락처와 이름을 남기라고? 좀 웃겨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궁금해서 한번 제 연락처를 남겨봤어요. 네. 물론 가명으로. 오. 그런데 이제 다음 날 더본 코리아에서 전화가 올 줄 알았더니 더본 코리아를 사칭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화가 올 줄 알았더니 무슨 투자 회사라고 하면서 네.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본 코리아가 아니냐 그랬더니 더본 코리아에서 직접 주식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다른 분을 연결을 해드려서 그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게끔 연결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얼마 정도 투자를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뭐 3천만 원 정도일까? 저희가 그 정도는 없다. 오. 뭔가 어, 믿음직스러운데? 그렇죠. 그 정도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 주식이 워낙 또 지금 흑백요리사 열풍이기 네.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많아서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못 해드린다. 근데 최대한 한번 물량을 확보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확인을 해보겠대요. 뭐 그래요? 그래서 속아주는 척했죠.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링크를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그 링크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 연락을 주셔라. 그럼 네. 저희가 계약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겠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링크에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있는 사이트를 카피한. 아. 예, 원래는 그 장외 주식을 거래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장외 주식 거래하려고 예를 들어 더본코리아 주식을 제가 갖고 있다. 근데 이걸 팔고 싶어도 아는 사람 아니면 못 팔잖아요. 내 거 살래? 내 거 살래? 네. 물어봐야 되니까 그렇게 장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래하게끔 그걸 연결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카피를 한 거예요. 네. 카피해서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하고 제 계좌랑 이름을 남기고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을 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지금 선생님의 계좌로 주식을 입고를 해드리겠다. 돈을 안 줬잖아요. 네, 돈을 안 줬는데 먼저 입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돈을 안 줬는데 계약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줘요. 근데 카카오톡으로 이런 이 종이를 갖다가 스캔한 걸 보내주는 게 아니라 네. 요즘은 전자계약이라고 해보셨나요? 전자계약 부동산 할 때 해봤죠. 그런 식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A라는 사람과 뭐 B라는 업체를 연결해주면서 전자계약 이 업체를 통하면 각각 계약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서명을 하고 여기서 이제 보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업체에서 실제로 딱 전자계약서가 오는 거예요. 직인 딱 찍혀가지고. 네, 거기 회사 직인 찍혀서 이 전자계약서를 해주는 업체는 뭐 불법이나 뭐 사칭이 아닙니다. 실제 있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서를 보내주니까 그럴 듯한 거죠.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 주식 1000주 뭐 얼마를 입금하세요. 뭐 그리고 저한테 그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 거기에 인적사항이 적혀있고 법인입니다. 법인 대표고 저한테 얼마를 주겠다. 그리고는 아까 그 사칭한 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주식이 입고된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다가 넣어주는구나. 그렇죠. 가짜인 거죠 다. 그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고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주식은 먼저 입고해 드렸습니다. 요거 계약서 써 주시게 되면 이제 잔금 지불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약서고 보고 다 써서 줬죠. 네. 그러니까 잔금을 어디로 입금해 줘라라고 알려주는데 네. 법인 계좌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식을 파신 그쪽 네. 팔았다는 것이 A 법인이라고 한다면 A 법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네. 저한테 보내줘요. 여기에다가 돈을 얼마를 입금하셔라. 거의 직거래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요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으니까 네. 요 대표님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놓고 이제 저는 그 자료를 막 들고 경찰서로 갔죠. 근데 안타깝게도 범인을 네.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굉장히 경찰분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시큰둥하다고요? 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경찰분들이 바빠서나 일을 하기 싫어서가 이게 아니라 저는 이런 식으로 요즘은 사기를 친다고 굉장히 새로운 수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충격받아서 갔는데 쭉 들으시더니 그냥 조금 이름만 바꾸고 그 공모주 뭐 이런 것들만 바꿨을 뿐이지 수법은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계좌번호도 있잖아요. 사이트도 있는데 이거 폐쇄 못해요? 계좌번호도 막을 수 없나요? 라고 했더니 그러려면 우리나라는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피해본 금액이 없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아니니까 이걸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제한적. 그 연락처를 영장을 받아가지고 까볼 수 있는데 이거 100% 대포폰이다. 그리고 그럼 계좌라도 막아야죠. 그 계좌를 함부로 이렇게 만약에 제가 피해를 전혀 안 입었는데 그냥 악의를 가지고 제가 얀미님 계좌를 막기 위해서 사기당했다라고 해가지고 진정서 막 제출하고 고소장 제출하면 막아버릴 수 있잖아요. 네. 사기 피해를 입으면 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그 영장을 토대로 가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장을 올려봐야 나올지 안 나올지도 불투명하다. 그거 너무하네. 그러면은 피해가 있을 때까지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네. 그렇다라는 얘기를 듣고 근데 이분이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책상을 봤더니 고소장, 진정서 접수된 게 이만큼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이미 사기 피해를 당해가지고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다른 피해로 인해가지고 저 좀 빨리 구제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이만큼인데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도 이들을 잡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피해 예방도 이 제가 넣어봐야 사실 그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 우선순위가 물론 다 급하고 경중을 따질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이만큼의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 더 얹어주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이걸 계좌를 막거나 뭐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이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냐 했더니 영장을 청구해서 막아봐야 전화번호도 대포폰, 통장도 대포통장, 그리고 사이트도 해외 서버
막으면 다른 데서 숫자 하나 바꾸고 다른 대포폰 쓰고 다른 통장 이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만큼 쌓인 그 고소장들이 예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누가 봐도 이렇게 지금 딱 사기다라고 한다면은 뭐 긴급하게 뭔가 계좌를 폐쇄시키거나 그래서 그 얘기도 했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계좌 동결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보이스피싱 너무 편협하게 또 보는구나. 보이스피싱이라고 해가지고 딱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 금융기관이나 이 뭐 검찰 이런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입금시켜라 이런 것들은 전화를 하면 긴급하게 폐쇄도 안 돼요 요즘엔. 그러니까 출금이 뭐 30분 동안 혹은 일정 시간 동안 제한되는 거 네. 이걸 원래는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바로 폐쇄를 해줬던 기간이 짧게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사기꾼들이 이걸 가지고 또 악용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영업자분들 그 뭐 어디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데 계좌번호 올려놓으시잖아요. 그쵸. 사기꾼들이 그 계좌를 보이스피싱이라고 신고를 해버리고 와 이거 풀려면 돈 내라. 네, 입출금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입금도 안 되고 출금도 안 되면 여기서 각종 공과금이나 아니면 뭐 이 물품 지급 대금 이런 게 빠져나가고 돈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네. 당장에 뭐 장사를 할 수 없으니 걔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와 이거 진짜 악질. 그 뭐 이 소액이라고 생각하면 10만 원, 20만 원을 주고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바로 차단을 또 못 시키게 바뀌었어요. 그 10만 원, 20만 원 주고 바로 그 사람들이 풀어줄 수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급한 마음에 주는데 네. 빠이빠이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날라버리고. 그 계좌를 동결해야지. 돈 받은 그거 어차피 대포 통장이니까 또.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대포 통장도 계속해서 폐쇄를 시켜야지 그 사람들 대포 통장 구하기 힘들 거예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대포 통장 이 사기꾼들이 참 재미났던 점이 뭐냐면 처음에 그렇게 전화 연락이 왔었잖아요. 저한테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아 직접 보자. 네, 계약서를 쓰자고. 그래서 왜? 무슨 자신감으로? 왜 안 만나냐? 저는 이제 거리도 멀고 강남까지 오래요. 그래서 강남까지 그걸 가기는 좀 실제로 멀고. 시간도 없고 바쁘고 막히고 강남까지 언제 나가요? 네. 저는 강서 쪽에 있거든요. 가면 1시간 반이요. 그래서 아예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왜 그랬을까 하고 나중에 생각해서 그 경찰분한테 얘기를 줘. 아, 이 사람이 만나자 그랬다. 그럼 지금이라도 가서 만나면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것도 다 알바생 내보낸다. 와. 전화 통화하신 그 사람은 안 나올 거고 네. 알바생이 계약서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뻔한 거예요. 여지껏 그 사기 수법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계약서 한 장 쓰고 그럼 왜 만나자고 하냐 그랬더니 대포 통장 아끼려고. 아. 통장에다 입금시키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으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현금으로 주시면 더 싸게 해드린다. 싸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많죠. 네. 많아요. 그 법인으로 바로 가는 것도 사실상 그 비상장 주식이라고 해도 그 사이트에 가입하면은 내 계좌에 넣어놓고 그들이 빼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빼가는 게 맞는데 아주 그냥 교묘하게 뭘 질문하면 딱 이제 준비된 답변들을 다 해요. 와 진짜 머리들 좋다. 아주 치밀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인들 공모주 투자 특히나 안 해보신 분들은 네. 낚일 이렇게 수밖에 하나보다. 없는 수법. 그래서 저 말고도 며칠 뒤에 보니까 이제 마포경찰서에 네. 관련돼 가지고 접수가 됐더라고요. 이 피해를 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워낙 광고나 이런 것들 사이트를 정말 더본코리아 홈페이지보다 훨씬 더 진짜처럼 만들어 놓고 이게 들어가시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낚이기가 너무 쉬우니까 이건 요즘에는 진짜 대충 봐가지고 뭐 조잡하다 이런 걸로 판단을 하실 수는 없겠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폐쇄되긴 했어요. 지금은 공모주 상장하고 끝났으니까 상장했으니까 끝.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더본 코리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똑같은 수법으로 해가지고 비상장 거래다, 그리고 뭐 장외 거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유형을 바꾸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사기 수법의 공통점이 뭐냐면 해당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해라.
특정한 법인 통장에 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거기로 입금을 하라 그래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모든 금융상품은 정상적인 금융상품은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죠. 적금을 가입해도 내 계좌에서 자동이체 혹은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서 내가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가상계좌의 입금주 그 계좌주 명도 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디 이상한 제3자 통장, 법인 명의 통장 뭐 이런 곳으로 입금을 하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시고 걸르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혹시나 근데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제 계좌에서 빼가세요라고 얘기를 일단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별별 얘기를 다 할 겁니다. 아마도 이제 뻔한 레파토리가 이렇게 되면 뭐 세금 신고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근데 그렇게 뭔가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면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걸으셔야 됩니다. 네, 걸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금감원이 채권 사기 조심하라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던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이거 엄청나게 지금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저 이것도 상당히 교묘한 수법으로 이뤄진 사기 사건인데 멕시코의 페맥스 채권에 투자하라.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멕시코도 있고 페맥스라는 곳도 있습니다. 네. 페맥스는 이제 멕시코의 국영 석유 기업. 그냥 우리나라로 보자면 아마 한국전력 같은. 그런데 꽤 멕시코를 잘 먹여 살리는.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재정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고금리 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어요. 네. 2019년 5년 전이죠. 그때 네. 5년 만기 10% 넘는 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사를 찾아보면 나와요. 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사기가 뭐였냐면 이 멕시코 페맥스 채권을 발행하는데 연 17.6%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자가 매달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네. 이러면 좀 허황되잖아요. 17.6%? 그냥 먹을 수 있다고 이걸? 이게 말이 돼? 근데 심지어 멕시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 국영 기업이니까. 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말이 사람들이 안 되지.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네. 한번 쳐봐요. 인터넷에. 멕시코 페맥스 채권.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이제 노던이라는 금융기관에서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노던 트러스트 컴퍼니라는 실제 금융기관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노던 페맥스 채권 이걸 검색하면 인터넷 기사가 쫙 검색이 됩니다. 신문 기사가. 기사? 네. 기사에 나오면 사람들 믿을 텐데. 그렇죠. 뉴스 섹션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블로그 섹션도 있고 뉴스에는 각종 이제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들이 써놓은 그 기사들이 쫙 검색이 되는 거예요. 주요 언론 기사는 없죠. 없어요. 아, 여기서 한번 의심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의심해야 하는데 무슨 농민일보, 무슨 전북신문, 뭐 지역 아니면 뭐 이 디지털 인터넷 뭐 뭐 아이 무슨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것들 거기서 쫙 뜨는데 뭐 노던에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거는 뭐 멕시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든가 뭐 그런 관련 기사들이 쫙 검색이 돼요. 그것도 이게 10월부터 이런 사기가 막 활발하게 됐는데 한 8월 정도부터 기사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1차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돈 받고 뿌린 보도자료. 돈 주고 뿌린. 요것 좀 실어주세요. 네. 라고 해가지고 그런 곳에 이제 소규모 영세한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돈 받고 기사를 써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뭐 투자하세요 이런 말은 전혀 없고 소개. 그냥 멕시코에서 뭐 이런 국영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채권을 발행한다 정도의 그냥 정보 전달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보도 기사를 받아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의심은 사실 못했겠죠. 그렇게 밑밥을 쫙 뿌려놓고 네. 밑에 보면 이제 블로그 여기에 투자해서 수익을 받았다는 인증글이 또 쫙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인플루언서들도 있고요. 실제예요, 그건? 그게 실제와 아닌 것들이 섞여 있어요. 실제로 수익 인증을 하신 분도 있고 네. 대부분은 블로그를 매수해서 혹은 그냥 자기네들이 블로그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런 채권이 있으니까 투자해라 쫙 떠요. 와, 정성이다. 게다가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네. 제가 봤을 때 조회수가 122만 동영상. 그거는 어떻게 못 만들었을 텐데. 이건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다고요? 만들어냈어요. 조회수를? 조회수를 가상으로 찍어낼 수는 절대 없잖아요. 네. 돌렸나? 이게 뭐냐면 이 채널을 들어가 보니까 영상이 한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마다 조회수가 뭐 최소한 10만 회, 20만 회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보니까 다 영상들이 배경도 다르고 출연자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다 경제 재테크 유튜브이긴 한데 네. 영상이긴 한데 과거에 뭐 다른 곳에서 좀 뜬 영상들 있죠. 그런 것들을 불펌해 온 겁니다. 아,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자기 거에다 실었구나. 그렇죠. 보면은 지금 영상도 여기 뭐 좌측 상단이나 우측 상단에 음. CBS 찍혀서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자기네 로고로 가려놓고 마치 자기네가 만든 영상인 양
따가지고 불펌해서 업로드 시켜놨는데 그게 또 인기를 끌었던 영상이니까 사람들이 보겠죠. 알고리즘에 네, 의해서 이런 네. 내용이니. 그러니까 그 조회수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구독자도 어. 막 늘어나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네들 그 채권 이 소개하는 영상이 122만 뷰나 찍고 심지어 다른 경제 재테크 유튜버들한테도 뭐 10,000명에서 한 2만 명, 3만 명 이런 구독자 있는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영상들을 뿌린 거예요. 요거 소개해줘라.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진짜 여러 가지로 검색을 많이 해보셨지만 사실상 그게 다 꾸며낸 일이었고 아무것도 진짜가 없었던 다 거예요.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저희가 뭐 괜히 뭐 누굴 무시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기사를 찾아보실 거면 그 주요 매체들이 실었는지도 한번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네. 결국은 그것도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은 외국계 기관이니까 이건 확인도 안 되죠. 뭐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터넷 기사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믿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아까 그 노던 트러스트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홈페이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검색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노던 트러스트라고 검색을 해보면 네. 가짜 홈페이지가 딱 나와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좀 확인해 보시려는 분들은 영어로 써봤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영어 홈페이지도 얘네가 만들어냈나요? 영어 이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영어와 한국어로 딱 돼 있고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영어 홈페이지는 위에 이제 영어 한국어 이제 나오잖아요. 이것도 영어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와 진짜 교묘하다.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음. 심지어 실제 노던 트러스트 컴퍼니에 있는 그 앞에 배너 같은 이런 것들 있죠. 네. 영상들 막 네. 홍보하는 거 그거 따와가지고 그대로 링크 시켜놓고. 와 진짜 속을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그래놓고 이제 회원가입하고 채권 투자 누르고 입금하라는 곳에 입금을 하면 네. 내 돈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도 공통적으로 음. 주식회사 노던이라는 법인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셔라라고 네. 돼 있는데 역시나 사기인 거죠. 결국 그러니까 딴 데다가 돈 내라고 하는 거는 사기라고 보면 돼요. 무조건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무조건. 네. 근데 이거 아까 블로그 퍼온 것들 진짜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진짜 하신 분들은 그 블로그 쓰신 분들은 수익을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떤 수익이냐면 내가 100만 원 넣었으면 17.6% 연 17.6%에 달하는 그거를 나누기 12달에서 매월 1일에 받으셨던 거죠. 한 9월쯤 투자하신 분들은 9월 1일, 10월 1일 이렇게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안 들어오니까 문제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사기다라고 얘기가 막 떠던 게 이제 10월 말쯤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는 못 받으셨겠죠. 그래서 지금 뭐 피해자 단톡방도 만들어지고 있고 피해 규모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 한번 다뤘더라고요. 네. 이런 거 사기 그때부터 살짝 이슈가 됐는데 그 전에는 사실은 피해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 데서도 안 다뤄요. 근데 아까 여기에서 여기다 돈 넣으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일단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기가 아닌지 긴지는 사실 너무 명확한 거 아니에요? 너무 명확한데 피해자들은 예를 들어 제가 10월 5일 날 돈을 넣었어요. 네. 아니면 혹은 9월 5일 날 돈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들여다보질 않는 거죠.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돈을 넣어놨으니까 그냥 네. 입금 되겠지라고 기다리고만 있고 돈이 왜 안 들어오지라고 해서 이제 확인해보고 기사 그저 찾아보면 그제서야 이거 사기다라는 기사가 이제 슬슬 검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이거 열려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닫혔어요. 그럼 너무 명백하잖아. 명백하죠. 지금은 투자자 혹시 뭐 단톡방 몇 명이나 있는지 보셨어요? 제가 언뜻 봤더니 이제 120명 당시에는 넘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저도 알자마자 널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막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네. 거기에 댓글에 저도 당했습니다. 이거 사기라고요? 10월까지 기다려보죠. 11월까지 기다려보죠라는 댓글이 어떡해. 진짜 사기꾼들 대한민국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거 근데 지금 뭐 눈치채신 분들은 돌려받는 것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안 돼. 미리 알았더라도. 네, 못하죠. 방법이 없어요. 이미 사기다라는 얘기가 나온과 동시에 사기꾼들은 그 전에 입금되자마자 계좌에서 돈 빼가고 네. 이자 주는 척 해가지고 매달 1일 날 조금씩 넣어줬을 테니까 네. 이게 그래서 피해액만 하더라도 그때 뭐 수십억 단위였어요. 노후 자금 넣으신 분도 있고 시험 삼아서 한 1,000만 원 투자해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이렇게 교묘하게 몇 달 전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다 보니까 네. 이제는
그냥 단순한 과거 유형의 뭐 아름아름으로 당신만 알고 있어? 이거는 정말 좋은 정보야라고 하는 사기하고는 아예 유형이 다르다. 와, 근데 진짜 다들 채권이라고 하니까 안전하겠지 해가지고 노후자금 넣으신 분들 그쵸. 진짜 많을 거고 이렇게 보니까 뭐 기사도 나와 홈페이지도 똑같이 해놔 막 이러니까 절대 모르고 일단 넣으신 분들은 매달 들어오니까 전혀 의심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난리가 났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와 근데 한번 넣으면 금감원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금감원에 우리가 의지를 하는데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아닌 곳은 사실상 평상시에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뭐 하냐라고 하는데 금융기관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 이거는 경찰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심이 가면 먼저 네. 물어보시고 그럼 네. 금융감독원에서 그건 판단은 해주니까. 아, 그 방법이 있네요. 금감원에 물어봐라. 일단 꼭 의심이 물어보셔야 가면 예. 아니 어떤 채권기관에서 혹은 뭐 주식시장이나 뭐 공모주 이런 데서 나한테 엄청난 수익을 준다는 식으로 개인적으로 물어봤다. 근데 그게 진짜 있는 곳이고 정확히 뭐 안전한 곳이면 금감원에 물어봤을 때 이런 데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누가 그렇게 수익 많이 준대요? 우리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금감원에서.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죠. 그치. 아 그러네요. 국민연금이 여기 투자하면은 우리 연금 고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있으면 여러분 자신도 하시고 국민연금에서 좀 알려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사기 사건을 한 번은 다 다루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네. 채권까지만 다루고 민간 아파트 분양 사기도 있거든요. 네. 그죠? 이거 그리고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우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예고만 해드리자면 네. 지금 혹시 민간 임대 아파트 10년 후 분양되는 임대 아파트 하시려는 분이면 다음 잠깐 영상 멈추세요. 보시기 전까지는 절대 스탑. 아. 무조건 멈추세요. 그럼 빨리 해야겠네. 우리도. 네. 알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